자, 그럼요. 실제 기록으로 남겨진 어떤 환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가 마을에서 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용변이 너무 마려워진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다가 모르겠다 하고 바지를 내리고 급히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뭔가 스멀스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용변을 보던 아이는요. 잠시 후 깜짝이야. 소리와 함께 쓰러집니다. 나중에 깨어났을 때 너무 아파서 엉엉 울어버렸죠. 뭐야? 자,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 어? 용변을 보는 동안 개가 다가와서 생식기를 꽉 물어버린 겁니다. 물어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이렇게 생식 기능을 잃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걱정하던 부모님이 환관으로 너는 먹고 살아라 라고 해서 궁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예.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환관이 된 기록은요, 고려, 조선 등 여러 군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 이 사고 때문에 환관이 된 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식 기능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또 환관이 되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환관 총 몇 명이었을까요? 황관? 네. 환관. 일단 네. 경국대전에는요 무려 140명 140명이라고 그 숫자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많이 그렇게 틀렸네요. 많아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맞네. 궁궐도 넓고 환관이 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조선 후기엔 최대 400명 가량으로 숫자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많구나.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이제 선천적 결함이나 우연한 사고로 이렇게 환관이 된 사람들 많을까요? 아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네. 적을 좀 것 같아요. 사고니까. 그래서 사고고 네. 좀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환관이 됐을까요? 놀라운 건요. 스스로 환관이 되기로 결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함흥의 한 노비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우와, 이 뭐 엄청난 화려한 행차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붉은 비단옷을 입고 많은 하인을 거느린 행차의 주인공 바로 환관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던 노비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제 손으로 신, 이게 남성의 성기예요. 신을 도려내고 곧 4시 반열에 적을 올렸던 자입니다. 와 이게 즉시가 이 환관의 정말 화려한 행차를 보고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중요 부위를 잘라내고 환관이 됐다는 겁니다. 와 이게 그만큼 환관은요, 가난한 이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교수님, 이게 선천적이거나 혹은 사고로 잃은 경우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나라에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함흥 출신 환관이 네. 스스로 거세를 하고 난 뒤에 그 일이 들켜서 그 그렇죠. 성종 때 얘기입니다. 성종이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는 저 친구는 환관으로 들이지 마라 쫓아내버립니다.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일반된 허용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난 뒤에 유교를 국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효.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는 그렇죠.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초라고 했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면 알겠지만 환관이 되었을 땐 그 부와 권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열망, 욕망. 근데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뭐
해야죠. 네. 몰래 어딘가를 찾아갑니다. 어디? 천둥 번개가 치는 깜깜한 밤. 어떤 남자가요, 지금의 영등포 색강 쪽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와, 여기 또 다른 어떤 이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뭐야?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는 비명소리.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예. 지금 시대에도 뭔가를 위해서 약간 불법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 그런 곳 정답. 같아요. 불법 시술소. 아이고야. 예.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환관이 되고 싶은 아이들의 생식 능력을 없애주는 곳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니 시술은 천둥 번개가 칠 때만 그렇네.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네. 소리. 소리 맞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죠. 아유, 진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향해서 몰래 시술을 하고 사고인 척 거짓말을 하고 환관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환관이 되는 게 간절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약간 신분을 어느 정도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당시 환관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관이란 직업은요, 신분 상관없이 번듯하게 궁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월급을 받으면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평소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 시험을 칠 수도 없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신분 상승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직업, 그 남들이 안 하는 환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환관은요, 품계에 따라서 녹봉을 받았는데요, 처음 환관이 됐을 때는 밥을 굶지 않을 만큼 받는 걸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꾸준히 녹봉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매력 중 하나였겠죠. 환관 중 최고로 높은 상선이라고 합니다. 상선. 이 상선의 경우는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월급으로 쌀 한 석 한 말, 콩 10말 정도 받았는데요. 이건 당시 정일품에 해당하는 영의정보다 많이 받는 겁니다. 예, 쌀 한 석은요, 성인 남자가 365일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 쌀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는 그 정도의 쌀을 한 달에 한 번씩 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많이 뭐야? 줬네요. 큰 돈이 이 정도면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남는 거 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런 녹봉이 다가 아닙니다. 고위 환관이 되면요, 더 놀라운 파라다이스, 네. 그 삶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건요, 환관은 정년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으로 보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죠. 네. 환관이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한 70세 이상이 되어서 은퇴할 경우에는요, 나라에서 굶지 말라고 매달 쌀을 주고 집도 내려주고 일종의 연금을 주는 겁니다. 와. 네, 좋죠. 그야말로 은퇴에도 걱정 없는 평생 보장 시스템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혜택. 네, 마르지 않는 혜택. 환관은요, 인생 역전도 가능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상선 제일 높은 환관, 네, 그 김병희 지은 집입니다. 와, 울림고택, 구름 많은 그런 집. 우와, 엄청 와, 크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은퇴해서 머무는 사랑채. 이게 다
창고예요, 창고. 와, 곡식이 진짜 많으니까 부잣집. 보관할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완전 부잣집. 얼마나 많으면 조상을 모시는 사당까지. 한관의 집에 사당이. 진짜 넓다. 기와집 하나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엄청난 집이고요. 엄청난 재산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구나.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환관 내시가 아니네요. 그렇죠. 정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그 가난한 네. 백성들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보면 열망하지 않을까요? 아, 열망하죠. 이해가 되네. 자, 그렇다면 환관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궁으로 들어갔을까요? 먼저요, 궁궐에서 환관 채용 시험인 소환 선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소환이란 요즘으로 치면 인턴 과정의 환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환관은요, 무려 10년가량이나 바로 이 인턴을 거쳐야 정식 환관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이요? 10년이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네. 마르지 않은 혜택이 있어가지고 좀 괜찮나 했는데 10년? 아니, 그럼 교수님, 그러면 환관을 지원할 때 뭐 나이 제한 이런 건 혹시 없나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10살 정도의 그 소환 선발 시험을 치르고 선발이 되면 10년 정도의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정식 환관으로 이제 품계를 받는 게 20살 언저리쯤 됐던 것으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환 선발 시험은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왕이 옆에서 일할 사람 뽑는 거니까 만만치 않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 환관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환관을 관장하는 곳인 내시부에 모입니다. 자, 이때 처음 하는 거 뭘 것 같습니까? 아, 그죠. 통성명. 통성명. 그래서 통성명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뭘까요? 아, 확인받는 거. 정답. 네, 당연하죠. 아, 맞네. 그 환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있는지 않는지를 확인해야죠. 확인받네. 네. 확인하구나. 주상전하를 보필할 내시가 되기 위한 소환시험을 치르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소환시험은 3가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고자임을 증명할 신체검사, 팔, 다리는 멀쩡한지, 제대로 뛰거나 걸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죠. 이 신체검사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바로 궁중 상식 테스트. 자, 이 상식 테스트는요, 궁궐의 정보들을 공부해서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대궐문의 이름과 개수, 궁궐 전각 이름, 궁중 용어 등 기본 상식을 알아보는 거죠. 이런 소식 왜 필요할까요? 알아야 또 일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하기 위해서는 진짜 당연합니다. 싫어하니까. 기본이죠. 기본.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들은 기본적인 학식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시험과 면접을 거칠 것이다. 소하게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여. 이 무슨 뜻이냐? 몸과 머리카락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제계란 뜻이 옵니다. 자, 이 상식 테스트까지 무사히 통과했다. 자, 그러면 소환 선발 시험의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을 옆에서 모실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테스트. 가장 고통스럽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바로 그 테스트. 어떤 테스트였는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지? 내시의 덕목 중 으뜸은 인내심이다. 아, 어린 인내심 친구들. 테스트. 배가 고파도 참고 마려워도 참고 가려워도 흑이에요. 모래. 콧구멍 매달아가지고 콧구멍. 어. 너무해. 왜? 백간
100가지 세는 동안 머리가 물동기로 나오는 놈은 100가지 셀 동안 즉시 나오면 안 돼. 탈락이다. 아니, 뭐 탈락. 특수부대예요? 아, 그러니까. 어머. 와. 여긴 탈락이야. 저기가 통입니다. 너무해. 이야. 과정이 험난하네요. 너무 험난한데. 와, 이거 거의 특수부대급으로. 그냥 거꾸로 매달리기, 사정없이 물 먹이기, 코에 모래를 넣어서 문지르기 등등. 정말 이 고문 같은 테스트가 진행이 된 거죠. 교수님, 근데 네. 아니 인내심 테스트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왕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존재는 환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그렇죠. 이제 역모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변란이 발생했을 때에 역모나 변란의 주동자들이 왕의 비밀을 내오느라고 환관에게 협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환관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질 중에 하나는 철저한 비밀 지키기입니다. 입이 무거운 것. 그러니까 많이 잡혀가지고 막 고문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이 선발 시험에서 뽑힌 약 90명의 소환들은요, 내시부에서 기초 업무 교육을 받은 후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궁궐 청소, 잔심부름, 때로는 대전에서 왕을 모시는 일도 하긴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다 하면서 궁궐 일을 익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약 10년이 지나면 드디어 품계를 받는 정식 환관이 될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만 꼭 참고 보내면 무조건 정식 환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아니에요? 진짜 최종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험. 네, 마지막 시험. 저 알겠어요. 다시 자, 예원 씨, 네. 신체 검사하는 거예요. 에? 10년 동안 정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10년 동안 딱 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 혹시 10년 안에 마지막 관문, 그대들은 바지를 내리시오. 맞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버텨냈는데 정식 환관이 되기 전 다시 생식 기능을 검사받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요. 대체 왜 다시 검사를 했을까요? 어른이 됐을 때 다시 기능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검사를 했고요. 통과해야 정식 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검사하는 이유. 하여튼 환관의 정체성은 뭐예요? 남성성이 없는. 제거되었다. 이게 환관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도 그것, 마지막도 그것,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검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궁궐 내에서 엄청난 환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환관 스캔들. 그러시죠? (1504년 5월) 갑자기 왕명이 떨어집니다. 어명이요, 환관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이시오. 이 명령을 내린 왕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이미 만났던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 연산군입니다. 임상군. 연산군이요, 잔뜩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지금 풍속이 거짓이 많아 고자들도 진짜가 아닐 수 있으니 승지 강징이 의원 김홍수, 고세보와 함께 협양문 밖에서 음신이 있는지 없는지 상고하여 하래라. 네. 음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음신은 이제 남성이 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가짜 환관이 있을 수 있으니 승지와 의원들이 검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짜 환관. 환관의 남성성을 제거하는 이유가 뭐다? 무엇 때문에? 왕의 여인. 왕의 여인. 그런데 지금 뭐? 가짜 환관? 이러면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사헌부에 찾아옵니다. 사헌부는 이 관리들의 비행을 규탄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관인데요. 여기에 찾아온 남자가 사헌부에 이렇게 고합니다. 환관
서득관이 제 아내와 간통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지금 그렇죠, 그렇죠. 간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환관이 남의 아내를 탐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샅샅이 조사해 보니까요, 환관 서득관이라는 자가 이 노예를 관리하러 궁에 들어왔던 그 남자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정을 통한 거예요. 이 조사 결과를 들은 연산군 충격이죠. 뭐? 말이 안 되죠. 환관이 정을 통했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딱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연산군 바로 그 환관의 목을 칼로 베어렵니다. 차명을 명령한 거죠. 하지만요, 연산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치명적인 스캔들인 거예요. 절대 이런 환관 스캔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조선 왕조 역사상 최초의 환관 신체 검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모든 환관이 한 군데에 모여서 한 명씩 바지를 내리면서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요, 놀랍게도요, 한 명이 딱 걸렸습니다. 바로 환관 김세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생식 능력을 가진 채 궁궐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혹시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설마 했는데. 라고 했던 일이 진짜로 생긴 거예요. 연산군은 완전 경납니다. 결국 이 환관 김세필은 물론 그의 부모, 형제까지 모두 벌을 내립니다.